다음 내용은 박성재 전 장관이 이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 나눴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한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진을 캡처를 해서 따로 저장을 해뒀다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박 의원님 글쎄요. 따로 저장을 해둬서 이게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따로 저장을 해놨다는 의미가 나중에 꺼내보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이라는 거 일단. 그 아마도 잊지 않고 그걸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해뒀던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은 대화가 없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삭제되죠. 있습니다. 예. 삭제 기능이. 그 삭제 기능을 아마 설정을 해놨을 텐데 김건희 씨의 저런 요구 사항이 사실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업무 지시로 받아들여졌던 게 아닌가 싶고 예. 때문에 따로 저장해 놓고 그걸 확인하면서 김건희 씨 지시사항을 잊지 않고 이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도 김건희 씨가 박성재 그 장관한테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뭐 본인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수사 상황이 급진전됐습니다. 예. 그 뒤에 실제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가 됐고 수사팀이 다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김혜경, 김정숙 그 두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도 그 뒤로 좀 급물살을 탔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박성재 장관은 아무런 공적 지휘 권한이 없는 저런 김건희 씨의 요구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지휘를 한 셈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김건희 씨 사건은 위험해야 되고 무혐의 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텔레그램 그 주고받은 SNS 상에 그냥 놔뒀다면 삭제돼서 그걸 복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본인이 전화에 따로 저장을 해놓는 바람에 이게 포렌식 과정에서 아마 복구가 돼서 이게 역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요 서로가 이제 자료를 모은 게 다르겠죠. 이거를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 지금 특검이 이제 각자의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압수수색이지만 공유하는 상태가 되면은 새로운 혐의와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기소가 되고 난 이후 또는 예.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도 검찰도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뭐 구형이 내려진다고 그래가지고 수사가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데 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박성재 장관 간의 메시지는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예. 통화 내역이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던 뭐 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이런 캡처본들은 다 내란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겁니다. 예. 그럼 그걸 갖다가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돌려 쓰는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져와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법적인 절차가 이제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형식 그런 형식을 빌려서 그 자료들을 갖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자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소라든지 또는 뭐 추가적인 증거 확보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수사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끝나는 건 아니고 예. 추가적인 조사나 또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뭔가를 더 볼 게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자료를 가져왔겠죠. 그렇죠. 또 하나가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이제 뭐 내일이 이제 계엄 1년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계엄이 일어난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글쎄 박 의원님은 뭐 심증 차원이지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근거가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국회에서 공직자들을 줄타넥을 하고 예.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등등의 이유를 들지만 그건 당 표면상 둘러대는 이유들이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그거라고 일으켰다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고 그리고 뭐 지금의 현재 야권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명태균 씨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명태균 씨의 이른바 그 범죄에 활용됐던 전화기 황금폰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예. 그 범죄폰이 제출이 됐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그거를 언론에 넘길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김건희 씨의 이 사법 리스크를 버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계엄을 실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는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었을까? 날짜. 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 계엄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속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정기국회가 소집돼 있었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국회 인근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계엄을 그렇게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뭐 실패하고 본인 탄핵되는 이런 예. 이제 수순으로 갔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하는 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당시 여권, 당시 보수 진영의 핵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기사를 낸 걸 보면은 대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김 여사였어요. 그 중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트리거를 당긴 거 아니냐고 당시 여권에서도 보더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권력 관계라고 할까요? 네. 누가 누구에게 더 말이 더 먹히는지 이런 둘 사이에? 예, 둘 사이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진행되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애틋하면서도 상당히 순종적인 그런 입장을 좀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이마빌딩의 경선 캠프에도 있었고, 그다음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도 선대위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진행되는 거 보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견이 있을 때 보면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관철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의 힘의 관계는 부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의 관계, 역관계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를 연을 맺은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이기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저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앉고서도 그러니까 뭐 부부가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죠. 부인 말 들어서 뭐 나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예. 부인 말을 들어야만 되는 그런 역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모든 비극은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정권 초기부터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 대통령 자리를 수행하는 엄중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거라면 그 부인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든가 못하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방치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 논란을 제기하는 쪽을 더 싫어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계엄 직전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 적개심 같은 건 사실은 결국 김건희 특검 문제로 비롯된 것이었고 샤넬백과 디올백과 관련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둘 사이의 부부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상남자인지 아니면 모자란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인 하나 제대로 좀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비극이 나라의 막중한 대통령 자리를 수행하는 데서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됨으로써 계엄에 이르기까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도 뭐 비슷하시죠? 네, 뭐 오늘 언론에 추가로 올라온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게 김용현 장관이 개엄 며칠 전에 김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김용현 장관이요? 네, 그럼 김용현 장관 하면 누구나 지금 계엄의 한 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고 계엄을 갖다 추진한 사람이 그렇죠. 김용현 장관인데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왜 김 여사의 수사를 갖다 확인합니까? 예. 결국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확정은 못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경찰청장 말도로 가정사 얘기도 나왔었고 예. 결국은 이 모든 화살들이 손가락이 다 누굴 가르치고 있느냐? 다 김 여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엄의 출발점이자 알파자 오메가가 예. 결국은 김 여사 사건을 갖다가 12월 3일 계엄 직전 무슨 일이 있었냐?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그 김 여사 무혐의한 검사들 탄핵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 부인에 대한 수사에 올가미가 오고 예. 이러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이런 게 나라냐 이러면서 계엄을 펼치게 된 그런 결정적인 트리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예.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관심은 계엄을 김 여사도 알았느냐입니다. 알았다고 하면은 서로 상의를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몰랐으면은 단독으로 윤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형외과에 갔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오히려 몰랐다는 근거로 쓰였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불법 유언적인 계엄이 있었던 날 김건희 씨는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김건희 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약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식약처가 구체적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엄중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A 환자의 주민번호 7자리나 3년간 투약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 계엄을 사전에 알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취재 내용을 보면은 미리 알지 못했다는 근거도 있고 미리 알았을 거다라는 근거도 있어요. 박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집사람도 모른다. 알면은 뭐 아마 화낼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고 예. 이상민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본인도 주변에다가 난 전혀 몰랐다. 내가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몰랐다는 게 지금까지 대체적인 정황으로 확인이 되는데 다른 관측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윤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거를 김건희 씨하고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일찌감치부터 빠르게는 그 작년 3월부터 사실은 이제 계엄의 의도를 가지고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김건희 씨에게 그런 의중을 비치지 과연 않았겠느냐. 그리고 막상 이제 디데이를 본인이 잡았는데 그걸 김건희 씨가 공유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김건희 씨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 해당 시간에 피부과에 갔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도 있어요. 예. 이건 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몰랐다는 그 정황도 있고 그리고 알았을 거라는 관측도 있고 이게 엇갈리고 있어서 최종적인 건 뭐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한참 전부터 비상대권 계엄을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김 여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얘기는 절대 안 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특검의 수사 결과로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몇 개월 전부터 안가에서나 아니면 충암고 라인이라든지 믿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과격한 발언들을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비상대권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계엄을 통한 싹쓸이 문제 해결이라는 그 욕구를 오래전부터 가졌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타일상 저걸 정치로 풀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 출신 대통령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치를 1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반 이재명 정서에 우리가 이 승리의 요인으로 잡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됐는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선택지는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거 한 번 딱 해서 대통령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를 개의치도 않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저처럼 떨어져 봐야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국민들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이 문제는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네.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판결문에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과도하게 맞대응을 하는 바람에 이런 파국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화가 나니까 이제 비상대권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저분 성격상 여기저기 드러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드러나고 의중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분위기는 몰랐을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날짜에 대한 건 몰랐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날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비상대권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들을 감은 잡을 수는 있지만 날짜가 그날인지는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뭐 중요한 무슨 수사상의 뭐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젠가는 향후에 역사적인 어떤 그 평가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조태영 아까 국정원장 관련 얘기를 했지만은 조태영 원장과는 그 계엄 즈음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주고 받으니까 혹시 이것이 계엄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거든요. 그렇죠. 조태영 국정원장, 대통령 부인이 예.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또는 뭐 청탁이라든지 뭐 부탁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하필 평상시에 연락을 안 하던 국정원장에게 그것도 계엄 전날 2번이나 문자를 보냈다. 이건 뭔가 사실은 그 상의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국정원장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결국 정보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정보를 쥐고 있는 총책임자에게 지금 이랬을 때 혹시 주변에서는 다른 나라, 미국은 또는 뭐 북한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의 성격상 뭐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중국 또는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미리 체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당장 조태영 원장이 문자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한 미스테리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고 예. 앞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김 여사가 당시 계엄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예. 또는 거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계엄 결정 과정에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아닐까라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관심사가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왜 12월 3일인가였는데 지금 특검이 그런 것들을 다 규명하자고 3대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과연 혹시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 특검이 밝히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또 반드시 밝혀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특검은 계엄의 동기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아마도 얘기를 할 동기. 텐데 예. 왜 12월 3일이었느냐 뭐 등등까지는 뭐 특검에서 그것까지 뭐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진짜 이 계엄을 성공하려고 했다면 12월 3일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어려운 날을 택할 수도 있었고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때문에 이게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계몽령에 국회에 군대를 출동시키지는 않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래도 그래서 아마도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은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걸 너무 쉽게 봤다. 예. 저렇게 국회가 순식간에 계엄 해제를 시킬 수 있다는 거를 짐작조차 못하고 그거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날이나 택해가지고 예.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날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무속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주변에 나오고 있는 그 비공식적인 증언들도 보면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12월 3일이. 예. 그건 일종의 이제 날을 받았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계엄 직후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면은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앞서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뭐 캡처한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측근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바로 한각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측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초기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건 뭐 그냥 방증이고 해석이긴 합니다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못했는지와 상관없이 예. 이미 김건희 여사는 계엄 실패와 특검이 가동되면서부터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건 당연지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받는 데서 이 두 측근이 소환 조사 받을 거라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예상을 했었을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행정관은 당연히 수사에 임하는 가장 보편적인 1차 대응으로서 휴대폰이라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뭐 특검의 조사와 소환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른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증거에 대한 두려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나름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1차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휴대폰 있으면 무조건 버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냥 일반 시민의 초기적 대응으로 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버렸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 드러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두 행정관은 지금 김건희 여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 휴대폰을 한강에 버린다고 해서 있었던 죄가 없어지는 않고요. 벌어졌던 사실이 없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